네, 2020년 10월 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좀 먼 나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르기스탄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있는 나라인데요. 우리는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온 꿀을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는 나라입니다. 중국 제일 서쪽에서 거기 천산산맥이 있죠. 그거 딱 넘어가면 있는 내륙 국가이고, 그 다음에 아주 고원지대죠. 히말라야 산맥 다음으로 높은 천산산맥 그 속에 있는 아주 고원 국가입니다. 이 나라에서 10월 4일 날 총선을 치렀는데 총선이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선 무효 선언을 하고 지금 일종의 뭐라 할까요? 쿠데타는 아니고 혁명 비슷한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붕괴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르기스탄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식 명칭은 영어로는 기르기스 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퍼블릭. 근데 대개는 키르기스탄이라고 부르죠. 탄이라는 단어가 터키어 같은데 땅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땅. 우리말로 하면은 랜드. 뭐 나라 국자, 한국, 중국 할 때 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쪽 터키 계통, 투르크 계통 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라시아 대륙 한복판에 있는 내륙 국가고 천산산맥 서쪽에 있으니까 상당한 고원 국가고 면적은 남북한 합친 것보다 약간 작습니다. 그러나 남한에는 거의 2배가 되는 19만, 거의 20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는 면적입니다. 인구는 매우 적어서 641만, 서울보다 적습니다. 수도는 뭐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비시케크인가요? 뭐 그런 나라입니다. 인종은 기르기스인들이 제일 많은데 우즈베크인들도 좀 있고요. 과거에 이제 소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러시아인들도 좀 많습니다. 언어는 기르기스어를 쓰고 종교는 완전히 중국과 또 러시아와 달라서 이슬람교가 제일 많습니다. 러시아 정교를 믿는 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소련을 이루었던 15개 공화국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그때는 기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었죠. 이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모여서 유니온이 되면 USSR, 그게 소련이었다는 거죠. 근데 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이 기르기스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역사상에서 아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기록에는 나오는 게 없고 중국 기록에는 이게 그거구나 하고 짐작하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자로 된 거를 중국인들은 뭐라고 읽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발음으로는 견곤 혹은 격곤으로 읽는 종족이 기르기스탄인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사라고 치는 사마천의 사기에 보게 되면 흉노열전이 있는데, 거기에 서기전 209년에 그 흉노족에서는 우리는 뭐 신라 때 이사금, 차차홍, 뭐 거서관 이런 식으로 이사금이 이제 나중에 뭐 임금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군주를 그렇게 고유의 명사로 우리는 뭐 차차홍, 이사금, 뭐 거서관 이렇게 불렀다. 신라는 그렇게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이 흉노족들은 자기네 그 군주를 헛단자, 한자로는 단우인데 중국 우리 발음 또 선우라고 읽어요. 선우라고 읽죠. 또 그거 말고 탱그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선우라고 합니다. 그 선우라고 하는데 그 흉노족의 그 당시의 리더가 서기전 209년의 리더가 묵특, 또 목돌이라고도 발음을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묵특선우입니다. 묵특선우가 자기 아버지인 두만선우를 죽이고 이제 새로운 군주가 된 다음에 유목민족을 쫙 지배해 갑니다. 그때 바이카로 방면에 있는 혼유, 이제 한자 발음은 우리 발음으로 읽은 겁니다. 굴사, 정령, 격곤, 이때 격곤이 나오죠. 신려 등을 복속시켰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격곤이 지금의 기르기스인들을 뜻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묵특선우, 목돌선우는요 굉장히 강력해서 중국에서 초한지 다 아시죠? 항우하고 유방이 싸워서 유방을 굴복시키고 사면초가로 자살하게 만들면서 통일을 한, 중국을 두 번째로 통일한 한나라 세운 유방, 바로 그 나라가 그때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 유방하고, 중국을 통일한 유방하고 일전을 벌여가지고 항복시킨 사람이죠. 그때 이 유방이 있던 시절에 유방의 친구이자 부하였던
노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생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사주가 똑같죠. 사주팔자가 같은데 어쨌든 그 노간이라는 사람이 유방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유방의 창업을 도왔는데 유방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한테 이제 그 옆나라의 왕으로 임명했죠. 근데 그 유명한 한신 장군을 의심해서 죽이게 되죠. 유방이 죽인 게 아니라 유방 부인이 죽이죠. 여태우가 죽이는데 그때 불안을 느낀 그 이제 유씨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관이 흉노 땅으로 도망가죠. 노관이. 그때 노관 밑에서 부사령관 하던 사람이 위만입니다. 위만도 우리 사령관이 도망갔으니 내가 당하겠다 싶어서 이 사람은 동쪽으로 도망쳐가서 기자조선에 들어와서 기자의 손자인 준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위만조선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 위만조선이 조금 더 지나가지고 한 100년 후쯤에 그 유방이 세운 한나라의 7번째 왕인가요? 무제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면서 거기에 한상원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신비지가 되는 역사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묵돌선호, 목특선호는 굉장히 강력해서 유방하고 일전을 벌이는데 유방이 백등산이라는 데까지 왔다가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포위당해서 그래서 뭐 식량 제공하고 항복을 빌어갖고 반드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백등지치라 그럽니다. 백등산에서 당한 치욕이라고 해서 중국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궁중에 있는 그 궁녀와 그 황족의 여인을 바친다, 뭐 금은보화를 바친다 이런 식으로 항복 조건을 내걸고 그 다음에 이쪽을 형으로 하고 자기를 동생으로 하는 그런 조건으로 유방이 아주 대패를 당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게 묵특선호인데 그 묵특선호가 공격해서 항복시킨 유목민족 중에 하나가 격곤인데 격곤이 지금 기르키스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중국 서북부를 지배했던 흉노족이 서기전 60년에 동서로 분열을 해서 동쪽에 있는 흉노는 지금의 내몽골 지역, 내몽골 자치구 쪽으로 동쪽으로 오게 되죠. 네. 그래서 그때 이끈 선호가 허한야 선호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이제 한나라를 압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서흉노가 남아가지고 또 격곤을 격파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이제 기르키스인들은 중국의 56국 시대로 들어갔을 때는 선비족, 여러분 그 북위를 세우고 그랬던 그 선비족, 그 다음에 연나라도 세웠던 선비족이 아주 여러 족속인데 거기에 지배를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남북주 시대에는 유연은 지금 몽골족의 선배로 보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거길 지배를 받았고 그 다음에 돌골이 등장하죠. 돌골이 이제 지금의 일부가 저쪽에 가서 투르크, 터키가 됐다 그러는데 그때 이제 돌골에 복속되면서 투르크족 계통의 언어를 쓰게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당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당나라한테 항복을 하죠. 돌골도 항복을 하고 여기도 항복하면서 거기다 도독부를 만듭니다. 여러분 당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쳐들어와서 고구려를 정복한 다음에 안동도호부를 만들죠. 그 다음에 작은 요동에는 요동도독부를 만들고 평양에는 안동도호부, 큰 지역에는 도호부, 작은 지역에는 도독부를 만들고 신라도 식민지로 만들겠다고 계림도독부, 그 다음에 백제 땅에는 뭔가요? 거기도 이제 웅진도독부를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도독부라는 게 그 식민지 통치하는 기구거든요. 근데 신라가 계림도독부를 걷어차고 웅진도독부를 멸망시키고 안동도호부를 밀어내고 그렇게 해서 삼국 통일 그 다음에 당나라랑 싸워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도독부를 격곤도독부를 당나라가 646년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격곤이 아까 말한 대로 기르키스라서 그때 아마 이쪽을 지배했다. 근데 완전한 식민 지배가 아니라 기미 지배라 그래서 기미라고 하면은 소한테 왜 코 이렇게 뜨는 콧뚜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은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렇게 탁 당기면 입이 아파서 멈추게 하는 그 기미라는 게 이 멍에 이런 거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민족을 지배하는 당나라의 수법인데 다민족 국가를 지배하는 수법이죠. 그렇게 기미 지배를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르키스가 조금 약했던 나라 같아요. 그 다음에는 지금 중국에 가게 되면 신강 유오이 자치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티베트하고 신강이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신강이 유오이가 바로 위구르입니다. 위구르 자치구. 그 위구르가 상당히 큰 제국이었어요. 돌고리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위구르가 또 기르키스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840년경에 기르키스인들이 지배를 받았는데 또 어떻게 일어나서 위구르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힘을 가집니다.
근데 조금 지나가지고 중국에서 이 거란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거란이라 그러는데 중국 발음은 치단이죠. 치타이 뭐 그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란이라 그랬죠. 그란. 근데 우리 자꾸 요즘 거란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란족인데 그란족이 요 나라를 세워서 고려하고 경쟁했던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란족이 여진족이 일으킨 금나라한테 무너집니다. 요 나라 세웠다가. 그래서 그들이 일부가 서쪽으로 도망가서 서요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서요가 또 이 기르키스인들을 지배를 하죠. 그 다음에 금나라를 무너뜨린 게 몽골족인데 몽골족이 또 들어와서 기르키스를 지배하고 이 몽골족이 원나라 세웠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명나라에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몽골족의 일파인 오이라트라는 족이 일어나서 또 그쪽을 지배할 때 거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또 오이라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중가르족이라는 족이 일어났는데 중가르가 지배를 하는데 중가르는 또 중국의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하고 또 대립적인 관계를 만들었죠. 중가르하고 청나라 싸운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치열한 전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유목민족하고 그 중국과의 전쟁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들어와서 이쪽을 지배하다가 기르키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을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러시아 같은 14개 나라랑 통합해갖고 소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있다가 91년에 소련이 무너질 때 여기도 독립해서 기르기스탄 공화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투르크 계통으로 보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이제 91년에 독립했다고 보면은 한 만 30년쯤 됐는데 이제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계속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혼란이 2010년에 시민봉기가 일어나서 당시 정권이 무너졌죠. 그래서 부정부패 혐의가 있던 바키예프 대통령은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 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툰바에바라고 하는 분이 과도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었죠. 2010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또 이 바키예프 대통령 도망간 이 사람들, 그때 그 사람도 그렇게 시민혁명으로, 그때는 튤립 혁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혁명을 이렇게 집권했는데 본인이 또 부패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게 현 정부였는데 그 정부가 지금 이제 또 뒤집어졌습니다. 2020년에 불법 선거 시 문제가 있어갖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그 수도인 비슈케프에 있는 의회 건물을 점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인 10월 4일에는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가 무효라는 선언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버렸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보로노프 총리가 자진 사임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회는, 비상수집된 의회는 보로노프 총리의 사임을 수리하고, 바로 그 전날 시위가 있었는데 교도소에 있다가 풀려난 사디르 자파로프라는 사람이 총리 대행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총리 대행이 된 거죠. 이 자파로프는 그 7년 전,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가 있던 시절이죠. 그때 이제 11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이번에 그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교도소를 습격해서 그를 석방시키면서 일약 총리 대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나라입니다. 네. 굉장히 시끄러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야당 지지자들이 의회 건물을 장악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5천 명이 몰려갔다는데 700명이 다치고 7명, 9명은 상당히 중상이랍니다. 19살 남성은 하나 죽었다 그러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는 거의 보도가 안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랑 큰 교류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일부 지금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주목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뭐 미국 가서 지난 총선은 우리 거 잘못됐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친박 세력에서 이 사건들을 좀 보면서 우리는 지난 4.15 총선이 제대로 된 거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키르기스탄에서는 하나의 정권이 붕괴 쪽으로 간 게 확실하고요. 또 근데 우리의 4.15 총선에서는 뭐 아직 운동은 있지만 뚜렷한 증거는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정치란 건 맞물려 들어가는 거니까요. 또 이 키르기스탄의 민주화가 또 옆에 있는 위구르, 과거에 키르기스탄을 지배했던 그런 위구르 족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중국 민주화를 자극할 수도 있고, 또 지금 계속
이게 일종의 지금 이번에 무너진 정권이 친러시아 정권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친러시아, 친중국 정권을 다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홍콩에서도 그랬었고, 대만도 지금 상당히 친미하러 가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게 좀 어정쩡한 반미인데 상당히 좀 미국한테 애를 먹고 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올지 지금 모릅니다. 한번 그 외신에 지금 큰 관심들이 많이 부족하신데 기르기스탄 사건을 조금 보십시오. 뭐 조그만 나라고 하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자꾸 영향을 끼친다. 중국도 흔들 수 있고 러시아도 흔들 수 있다. 또 대한민국도 흔들릴 수 있다는 보시고 세계 정세는 국제 정치는 생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뭐 변명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제가 거듭해서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